2022년 1번에 대해서 이제 총괄 해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가 되게 파격적으로 출제가 지금 된 형태예요. 여기 필자의 분석을 먼저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어떤 교재에도 이렇게 전형적인 설명이 없고 이 실제 시험 자리에서 완전히 그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를 제가 이제 파격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 파격적인 형태로 출제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자, 멀리 있는 거의 이제 18년이 넘은 2007년의 무역개방화 문제가 이제 굉장히 파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해에 2022년도에 출제한 이 문제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수험가에서 뭐 알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러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소비하고 노동시간 평면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을 응용해라 해가지고 이걸 거울에 투영한 모형으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1차적인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중문제 1번에서도 노동시간이라고 그래서 여가를 노동으로 이렇게 스위치 시켰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더 강한 공격이 들어온 게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경우와 체감하는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워딩 자체가 소비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 줬어요. 자, 제가 이제 뭐 교수도 아니고 출제위원도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려보면요. 자, 요 시절에 지금 이제 어떠한 이제 논란이 있었냐면, 보시면 소비에 대한, 원래 소비로 표시한 노동의 한계 대체율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리아스저 지금 칠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번역본 워딩을 그대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의 모호함을 사실 거르지 못한 걸로 보여요. 자, 원어로는 요 MRS를 이렇게 하고 in consumption 이렇게 되어 있어서 in이라는 요게 지금 영어가 써 있는데, 자, 이거를 한글로 소비 안에 있는 한계 대체율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 오브라고 하는 그 소비의 한계 대체율로 번역을 했고 이걸 그대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그래프 축에 대한 오해가 발생을 했고, 이게 뭐 역함수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축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워딩이 제공이 되고 있고, 무차별 곡선이나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냐 오목하냐 이러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주지 않아도 그 묵시적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이 2022년 시험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고 그 이상한 답들이 많이 제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수험생분들의 답이 자체가 어떤 뭐 수준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한 어떤 그 답과 다르게 되게 이상한 형태, 이상한 내용의 답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채점하는데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출제 기준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3년, 24년에 이제 문제 자체가 그 어떤 그 글자 수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그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이제 신호로 보여요. 자, 그러면 문제도 약간 이제 그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일단 어떤 시험이 이제 이든지 간에 사실은 대략적으로 이제 묵시적으로 수험가에서 보는 교수저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교재에도 없는 설명이 있는 파격적인 형태로 되게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되게 희한하게 출제가 된 건데, 그걸 보기 전에 그 제가 이제 2007년 문제는 따로 이제 해설을 드리겠지만, 2007년에는 한미 FTA 체결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가지고요. 그 2004년에 이미 그 양 국가가 교섭을 할 때 출제된 주제였어요. 근데 노동경제학 쪽에서는 아예 설명이 없었고요. 국내 책은. 외국저는 그나마 에렌버그 저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한 답을 몰라가지고요. 여러 논문을 찾다가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를 처음 봤을 정도로 굉장히 최신 주제면서 파격적인 주제였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 그 2007년에 이렇게 되다가 15년 후에 2022년에도 파격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여러 가지 변형을 요구한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소득 여가 평면이 아니라 거울에 투영한 소득 노동 평면으로 전환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다익선, 그러니까 재화의 소비량이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그 모형이 아니라, 이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건 비재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요구를 했는데, 또 이쪽도 그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 체감한다는 제시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세 번째 변형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제자의 의도인데, 이거를 그 여기까지도 사실 시험장에서 체크하는 건 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함수 논의는 이 문제에 무관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문제 3번은 할증 임금 모형으로서 강한 대체 효과를 적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변형의 변형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렇게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였고요.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요런데, 제가 잠깐 페이지를 이동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축 자체를 이제 소비와 지금 노동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형태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자, 근데 요거는 중문제 지금 2번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힘 빼고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정부에서요, 최대 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그 제한하는 규제를 했대요. 그 말은 사실 초기 부전점에 대해서도 주면 좋았겠지만, 지금 그 초기 부전점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경제학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장시간 근로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하니까 일 좀 그만하세요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거고, 이 배경에는 이른바 52시간 근무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는 지금 여기를 좋아했는데 선택권이 제약이 돼서 너 일하지 마, 이렇게 하게 되면 효용은 당연히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대체율이 이렇게 체감하는 형태라고 할 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해독익 임금에서도 이제 나오는 유사한 형태인데, 효용이나 이윤 수준에 대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효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방식이 현재 제약이 됐기 때문에 요 구간은 점선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만 선택할 수 있는 여기는 실선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다시 정리하게 되면, 그 돌이켜서 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변형을 했기 때문에 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근데 평상시에 이런 것까지 이제 연습을 할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연습을 평상시에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어떤 연습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잠깐 페이지를 이동해 보게 되면요, 잠깐 지우고요. 그 무차별 곡선의 이제 형태에 대해서요, 여기가 이제 산정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산정상이면 이렇게 네 개로 나누면 보통은 여기서 다루죠. 여기서 다루는데, 지금 이번 시험은 이 2회 시험은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걸 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떤 무차별 곡선의 산정상으로 가는 이쪽에 대한 모형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이해는 이제 하고 가시고, 혹시 또 이제 뭐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원리와 이해에 그 한번 치중을 해보시고 답은 한 번 정도 연습해서 평상시에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